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가 13년을 기다려 다시 미국 차트 1위에 올랐는데 그 곡을 함께 부른 게 한국 그룹이었다.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오른 노래에서 한국어 가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안 믿긴다.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가 미국 차트 역사상 처음으로 1위로 데뷔한 그 순간을 한국에서 온 그룹과 함께 만들었다니. 2021년 가을 미국 대중음악의 심장인 빌보드 차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순위로 꼽히는 빌보드 핫백, 그 정상에 한 곡이 첫 주부터 곧바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건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밴드 콜드플레이와 한국에서 건너간 방탄소년단 BTS였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아닌 두 나라의 그룹이 손을 잡고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흐르는 노래로 미국 차트의 꼭대기에 오른 겁니다. 대체 어떤 곡이었길래 미국과 영국 팝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그 자리에 한국어 가사가 울려 퍼진 걸까요? 그 중심에는 내 우주를 뜻하는 노래 마이 유니버스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21년 9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콜드플레이와 BTS는 함께 만든 신곡 마이 유니버스를 세계에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반응은 발매 직후부터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10월 9일자 핫 100 차트에서 이 곡은 곧바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첫 등장부터 정상에 데뷔한 것이었습니다. 발매 첫 주 성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스트리밍이 1150만 회 재생됐고 라디오를 통한 청취가 550만 회분에 이르렀으며 다운로드와 실물 음반을 합쳐 12만 7천 장이 팔렸습니다. 이 곡은 방탄소년단에게 다이너마이트, 세비지 러브, 라이프 고즈 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에 이은 6번째 핫백 1위 곡이 됐습니다. 콜드플레이에게는 2008년 비바 라비다 이후 두 번째 미국 정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노래가 핫백 정상에 오른 것은 이때가 역사상 처음이었고 영국 그룹이 이 차트에 1위로 곧장 데뷔한 것 역시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노래는 영어와 한국어가 번갈아 흐르는 곡이었습니다. 미국 차트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한국어로 부른 소절이 그대로 실려 울려 퍼진 겁니다. 이 기록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알려면 빌보드 핫백 1위라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빌보드 핫백은 미국 대중음악의 인기를 가늠하는 가장 권위 있는 순위로 오랜 세월 미국과 영국, 이른바 영미권 팝의 무대로 여겨져 왔습니다. 세계 수많은 가수가 평생을 바쳐도 한번 오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조차 2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미국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2008년 비바 라비다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서서히 순위를 밟아 올라간 것이었지 첫 주부터 정상에 데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밴드에게도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미국 차트 1위 데뷔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콜드플레이는 한국에서 온 그룹과 손을 잡고서야 처음으로 이뤄냈습니다. 영국 밴드가 세운 이 역사적인 기록의 절반이 한국 그룹의 몫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정상에 오른 그 노래는 한국어 가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부른 노래가 미국 차트의 꼭대기에 오르는 일은 그 자체로 대단히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같은 곡으로 핫백 1위를 경험한 그룹이었지만 이번에는 결이 달랐습니다. 서구 대중음악의 정상에 선 밴드가 먼저 한국 그룹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세계의 꼭대기에 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미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던 그룹이 이제는 서구 최정상의 밴드가 함께 이름을 걸고 싶어하는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 유니버스가 핫백 1위로 데뷔하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음악 매체가 이 소식을 앞다투어 전했습니다. 빌보드는 이 곡이 두 그룹의 공동 명의로 정상에 오른 첫 사례라는 점을 짚었고 경제지 포브스와 음악 매체 NME, 롤링스톤 그리고 대중음악 비평 매체들까지 이 기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영어가 아닌 가사가 절반을 차지한 노래가 미국 차트의 정상에 데뷔했다는 사실 자체가 화제였습니다. 팬들과 네티즌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한 해외 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 차트 역사상 처음으로 1위로 데뷔한 영국 밴드의 그 기록을 한국 그룹이 함께 만들었다는 게 아직도 안 믿긴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보드 1위 곡에서 한국어 소절이 흘러나오는 걸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밖에도 이런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밴드가 함께할 상대로 한국 그룹을 골랐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된다. 내가 좋아하는 두 그룹이 한국에서 만난 것도 벅찬데 그 곡이 미국 차트 1위라니. 영어와 한국어가 한 노래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콜드플레이 팬이었던 우리 아빠가 이 곡으로 방탄소년단을 찾아 듣기 시작했다. 가사 뜻도 모르면서 한국어 부분을 따라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서양 밴드가 아시아 그룹을 배경으로 쓴 게 아니라 진짜 대등하게 함께 부른 노래였다.
이 곡 하나로 K-팝이 세계 팝의 변두리가 아니라 한복판에 있다는 걸 알았다. 미국 라디오에서 한국어 가사가 나오는 걸 듣고 차를 세울 뻔했다. 두 나라의 언어가 한국에서 만나 세계 2위가 됐다는 게 미래처럼 느껴졌다. 노래를 듣는 내내 국경이라는 게 음악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엔 한국 노래가 빌보드에 오르면 놀랐는데 이제는 정상에 있는 게 익숙해졌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게 바로 우리가 듣던 그 그룹이다. 이건 한국의 성공이 아니라 음악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짧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세계의 팝이 한국어로도 1위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이 곡이 증명했다. 이 곡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만남은 더 특별해집니다.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은 처음 방탄소년단과 함께 곡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훗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프로듀서 맥스 마틴이 그 곡을 간직했다가 방탄소년단에게 가져가 보라고 그에게 권했다고 합니다. 크리스 마틴은 마이 유니버스라는 제목과 방탄소년단이라는 상대를 마음에 품은 채 동료가 만들어준 비트를 듣다가 운전 도중 후렴 멜로디를 떠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두 그룹은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흐르는 한 곡을 완성했고 그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까지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서구의 전설적인 밴드와 한국의 그룹이 서로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한 노래 안에서 만난 겁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이 미국 차트 정상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의 핫백 1위를 기록했고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로 그 자리를 잇따라 지켜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미국 방송에서 낯설던 이름이 이제는 미국 차트의 정상을 여러 번 밟은 그룹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구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밴드가 먼저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계의 문을 두드리던 그룹이 세계가 함께 이름을 걸고 싶어하는 상대가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래로 세계의 벽을 하나씩 넘어온 걸음이 이 한 곡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 유니버스가 세계에 무엇을 남겼는지 한 해외 음악 칼럼의 애독자는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의 팝 차트 정상은 영어로 노래하는 서구의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세계적인 영국 밴드와 나란히 한국어로 노래한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온 청년들이었다. 또 다른 해외 팬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조차 새로운 정상에 오르기 위해 한국에서 온 목소리와 손을 잡고 싶어 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국내 팬들은 이 소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팝만 써던 그 정상에 우리말 가사가 1위로 올랐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세계적인 밴드가 함께할 상대로 우리 가수를 골랐다는 게 두고두고 자랑스럽다.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그 언어가 미국 차트 꼭대기에서 흘러나왔다는 게 격세지감이다. 인기를 넘어 실력으로 세계 최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다. 한국어 가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 되는 시대가 올 줄은 몰랐다. 언젠가 이 곡이 음악 교과서에 실릴 거라고 믿는다. 언어의 벽을 넘은 노래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좋은 노래 한 곡으로도 한국어가 세계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이들이 증명했다. 노래로 세계의 무대를 하나씩 넘어온 7명이 이번에는 서구 대중음악의 전설과 손을 잡고 미국 차트의 꼭대기에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울려 퍼진 것은 영어와 나란히 흐르는 한국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빌보드의 가장 높은 자리를 채운 건 한국의 노래였지만 세계가 진짜로 확인한 것은 한국에서 건너간 목소리가 이제 세계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